안녕하세요, 문어박사입니다. 삼성 기출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형적인 시뮬레이션 문제고, 그 얘기는 문제에서 설명된 대로 차분히 하나하나 구현하시면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탐사를 진행하고 유물을 획득하고 그걸 종료 조건이 될 때까지 반복하는 형태의 내용으로 있는데, 여기서 문제 설명의 예시를 살펴보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선택하는 예시가 있고, 획득하는 예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채우는 예가 있는데, 밑에, 요 입력 케이스에 대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실제 문제에서도 유사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이대로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 단계로, 시작하는 위치나 이런 걸 찾는 거죠. 네, 그래서 회전을 하면서 살펴보는 거예요. 자, 만약에 중앙을 기준으로 회전했다면 네, 767, 즉 90도가 회전이 되겠죠. 자, 만약에 2, 3을 기준으로 회전했다면 자, 그래서 회전하는 위치에 따라서 결과 배열이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그 경우에 따라 각각 다른 유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유물이란 건 뭐냐? 같은 값이 3개 이상 위 설명에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이상이 되는 거고 위치나 값이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규칙으로 이 시작 위치를 잡아야 되는 거냐? 위쪽 설명을 그래서 한번 보고 오셔야 되는데, 네, 제일 먼저 선택해서 회전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걸 선택해서 회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가장 큰 유물 가치를 획득해야 되는데, 즉 맥스 값. 자, 똑같을 때는 회전 각도가 작은, 즉 90, 180, 270도라면 90도가 더 유리한 거죠. 네. 그리고 그때도 똑같다면 열이 작은, 똑같다면 행이 작은. 네, 이건 루프로 구성해서 맥스 값을 갱신해 나가면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준 위치, 네, 기준이 되는 어레이를 만들었다면 어디를 회전할 거냐, 몇 도 회전할 거냐, 이제 이게 중심이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는 유물을 획득하는 겁니다. 획득은 어떻게 하느냐? 자, 보시는 것처럼 제일 좋은 방법대로 우선순위 규칙에 따라서 만들어졌다면 유물 7만큼이 획득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빈자리에 입력받을 때 받은 1차원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채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순서대로 채우느냐? 네, 이렇게 열이 감소되고 네, 열은 0부터 행이 감소되는 방향으로 채워넣는 겁니다. 1, 2, 3, 4. 그래서 이 값들을 이 위치에다 쭉 채워놓고 나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끝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걸 기준으로 찾는 겁니다. 그럼 또 7개만큼이 찾아졌고, 네, 그 다음에 얘가 지워진 다음에 다시 그 다음에 있는 거를 써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찾아보면 다시 획득 유물이 있어요. 자, 그럼 쟤를 다시 채우고 찾아보면, 네, 5, 6, 7을 적어놓고 찾아보면 이제 없어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럼 끝날 때까지 지금 네, 몇 개냐면 3개, 네, 그리고 7개, 그러니까 10개죠. 그 다음에 또 7개, 그러니까 17개. 그래서 위에 답으로 보시면 이걸 쭉 보셨겠지만 첫 턴에 17개에 대한 걸 얻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이미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문제 풀이를 위해서 우리 문제들은 그 예시를 한번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차분히 살펴보신 다음에 정리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에 있는 내용을 긁어서 주석으로 차분히 만들어 놓고 풀이하시는 방법이 있고, 또는 그 방법도 시뮬레이션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저는 여태까지 손 설계를 했기 때문에 손으로 크게 적어 놓고 그거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총 K턴을 가는 거예요. 네, 지금이야 뭐 끝나서 더 이상 진행 안 했지만 6분이 없다면 즉시 종료니까. 자, 그래서 일단 K턴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럼 뭐 루프를 K만큼 돌려주면 되겠죠. 물론 없으면 즉시 종료. 네, 획득 유물이 없으면 즉시 종료하는 겁니다. 자, 1번은 탐사 진행을 해주는 거예요. 네, 탐사 진행. 그럼 탐사를 어느 위치, 어느 회전시킨 상태에서 진행할 거냐. 맥스 값을 찾는 건데요. 요 개수니까 그냥 맥스 카운트라고 아예
변수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더 커지는 값에 따라 갱신하면 되겠죠. 그때의 어레이 시작 지점을 찾는 작업까지 가야 될 거예요. 다만 요 맥스 값인데 로테이트 회전 각도가 제일 적을수록 똑같다면 열, 똑같다면 행이니까 이런 거는 그냥 만들어 보고 가겠습니다. 자, for 그냥 로테이트라는 변수를 쓰죠. 그럼 얘는 90도 회전 우리가 많이 해봤잖아요. 혹시 여기서 회전을 자세히 설명 안 드릴 거기 때문에 회전을 보시려면 아마 최근에 메이즈 러너라는 문제에서 그 전에도 굉장히 많은데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돌면 90, 두 번 180, 270 각자 만들어도 되지만 90도씩 한 번 돌리느냐, 두 번 돌리느냐, 세 번 돌리느냐. 그래서 적은 것부터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똑같다면 열이 작은 순서니까 자, 회전시킬 기준, 근데 중심 말고 저희는 좌측 상단으로 계속 했었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좌측 상단 좌표가 제일 처음에 여기라면 그 다음은 열, 행 뭐 이렇게 되니까 옆으로 밑으로 이렇게 쭉 가면서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열 우선이니까 SJ라는 걸 0, 1, 2까지 돌면 되겠네요. 지금 고정이니까 0부터 3 전까지 시작 열이 작은 순서대로 큰 순서대로 하면 이걸 반대로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기준이 되는 i를 마찬가지로 0부터 2까지. 자,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많이 했던 것처럼 자, 가능한 모든 기준 위치가 만들어졌어요. 가능한 모든 기준 위치가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서 맥스 값을 갱신해 주면 될 거라는 거죠. 횟수니까 0으로 초기화했으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회전을 시켜봐야죠. 물론 여기서 회전시킨 다음에 밑으로 가도 되는데 그냥 이걸 정한 다음에 밑에서 하겠습니다. 이건 문제 범위를 보시면 알겠지만 시간적으로는 거의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로테이트 값만큼 90도 회전 90도, 180도, 270도 해도 되는데 그냥 무식하게 돌리겠습니다. 한 번 돌면 90, 두 번 돌면 180 이렇게 되니까 로테이트 같은 함수를 만들어 쓰면 되겠죠. 뭐 많이 썼던 거고.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해주면 될 거냐? 탐사, 즉 유물 획득하는 요 가치, 1차 획득 가치를 찾아야죠. 자, 그래서 획득 가치는 저 보시면 같은 거니까 전형적인 BFS나 DFS죠. 뭐 BFS 쓰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하지 않은 값이 나오면 같은 값일 때 쭉 방문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개수를 세는 거니까 그냥 함수를 아예 쓰겠습니다. 얘는 그냥 로테이트 만들어 쓰면 될 것 같고요. 이전에 많이 썼던 거니까 이건 두겠습니다. 자, 가치 개수 카운트. 그냥 뭐 카운트라는 함수로 만들죠. 뭐 회전시킨 게 있다면 자, 카운트라는 함수를 써서 뭐 이 안에 필요한 거 넘겨줘야 되겠죠. 그 개수를 뭐 템프 t에 받겠습니다. 자, 걔가 맥스 카운트보다 어쨌든 더 크면 얘가 바로 이제 맥스 카운트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하죠. 이렇게 되면 즉 만약에 너무 자세히 적는 거 그렇네요. 자, 맥스 카운트보다 큰 경우 우리 사용할 여러 가지 값들 갱신. 그때 이제 이 어레이나 카운트 두 개밖에 없겠네요. 그런 거 갱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1단계 탐사를 딱 진행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그 다음은 연쇄 획득이 되겠네요. 자, 천천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주석으로 긁어놓고 하셔도 충분히 되는 거라고 봅니다. 뭐 유물 획득부터 이건데 그냥 연쇄적으로 돌고 있으니까 연쇄 획득이라고 적을게요. 자, 연쇄 획득은 유물이 없을 때를 빼고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3개 이상. 그러니까 사실 요 카운트는 요거랑 똑같네요. 어차피 요 가치 획득하는 방법이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얘는 무한 루프를 아마 돌려야 될 텐데 카운트를 하고요. 이 카운트한 값을
사실은 계속 누적해 주는 거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연쇄적으로 사라진 걸 채우면서 계속 만들어 주는 겁니다. 즉 카운트에서 네, t에다 넣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얘는 무한히 가야 되겠네요. 자, 적어놓고 갈까요? 이런 건 t에 대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무한 루프를 적으시고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조건에 맞으면 탈출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t가 0이면 브레이크 해주는 거죠. 또 없으면 돌덩어처럼. 네, 그래서 끝나면 여기서는 턴마다의 가치니까 네, 개수 같은 변수가 있어야 되겠네요. 여기를 만약에 나온다면 네, 뭐 세 번째까지는 아니겠지만 자, answer에 네, 추가 턴별로 찍어주는 거니까 네, answer는 리스트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answer에다가 append해서 나중에 answer를 출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 만들어주고요. 네, 카운트. 두 번째는 그 자리를 0으로 클리어해야 되죠. 근데 요 안에서 3개 이상일 때 클리어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사실은 이 카운트 함수를 두 개가 완전히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카운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클리어 0으로 만들어주는 뭐 플레이 같은 걸 써도 되겠습니다. 카운트 앤 클리어로 두 개를 같이 쓰고 뒤에 클리어 할 거냐 말 거냐 옵션을 줘도 될 것 같습니다. 되게 클리어는 3개 이상이면 클리어한다. 요 하나가 더 들어갈 테니까 론함수 정도로 만들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밑에서는 네, 요 순서로 요 리스트에 있는 걸 채워주면 되겠네요. 즉 이것도 그냥 간단히 주석으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레이에 0 값을 요 순서만 주의하면 네, 요 리스트 순서대로 다시 생성 채워 넣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없을 때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이 rotate라는 저희가 많이 썼었지만 요 함수하고 count and clear라는 함수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여기다 어쨌든 넘겨주는 건 뭐 어레이를 넘겨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클리어 할 거냐, 카운트만 할 거냐, 네, 클리어 플래그 같은 거를 넘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주석에서 문제를 보면서 짜놓고 가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이렇게 손설계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 자기한테 익숙한 방법대로 만들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준비해서 바로 타이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K턴을 진행해야 되니까 이렇게 K턴만큼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자, 즉 아이고. 자, 다만 K턴을 진행할 때 더 이상 유물이 없다면 탐사를 즉시 종료하는 거죠.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탐사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대로 자, 맥스 카운트를 0으로 만들어 놓고, 왜냐하면 최대 지점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요. 거기 우선순위에 나와 있는 대로 자, 로테이트라는 값을 90도 한 바퀴부터 3바퀴까지 돌립니다. 자, 그 다음엔 기준, 저희 좌측 상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0부터 3까지. 그리고 그 다음 i는 마찬가지로 0부터 3까지. 자,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가 회전수, 그 다음에 열, 행, 네, 작은 순위 되겠죠. 그러니까 요 위치대로 가능한 모든 기준을 먼저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커지면 갱신해 주면 되겠죠. 네, 그럼 그 다음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여기서 로테이트 값만큼 90도 회전을 해주면 되겠죠. 네, 로테이트 횟수만큼 네, 90도 네, 시계 방향 회전을 해주면 됩니다. 자, 계속 자기를 다시 넣고 돌리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네,
어레이를 넣고 뉴 어레이로 바꾸고 이러면 되는데 반복적으로 돌리기 때문에 그냥 즉 회전시키려면 복사해야 되는 거는 이전에 많이 살펴보셨을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새로 디카피보다 더 빨라요. 시간 비교 앞에서 해드렸습니다. 회전에 대해서 애매하신 거는 꼭 앞에 메이지 러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복사해 놓고요. 횟수만큼 로테이트 횟수만큼 실제로 로테이트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뉴 어레이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준 위치가 SI, SJ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어레이를 가지고 SI, SJ 기준으로 돌려서 다시 받는 겁니다. 물론 그냥 어레이 주고 받아도 되는데 다시 그럼 밑에서 또 뉴 어레이로 어레이로 바꿔주고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복사해서 횟수만큼 돌려주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은 회전한 요 값이 뉴 어레이 값이 되겠습니다. 시간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도 충분합니다. 자, 요거는 마지막에 만들어주면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메이지 러너 이전에도 많습니다. 회전하는 부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슬라이싱이든 좌표든 뭐 어떤 걸로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가치의 개수를 카운트 해주는 거죠. 즉 유물 개수 카운트, 유물 개수 카운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템프니까 그냥 t라고 제가 만들었는데 여기에다가 카운트인데 밑에 공통으로 쓸 거니까 카운트 앤 클리어 함수를 쓰겠습니다. 우리는 n 어레이를 넘겨줘야죠. 그리고 이번에 클리어 안 할 거니까 클리어를 할 거다 안 할 거다 플래그 정도로 쓰도록 하죠. 안 할 거야 라는 옵션으로 주겠습니다. 이건 짠 다음에 나중에 합치셔도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맥스 카운트보다 이게 크다면 이제 요 놈이 새로운 연쇄 획득을 할 그 후보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맥스 카운트보다 t가 크다면 맥스 카운트에다가 이거는 바로 밑에서 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맥스니까 그냥 m 어레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요놈 대상을 해주는 겁니다. 즉 최대 개수를 찾았으니까 요때 바로 상태를 보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우선순위대로 돌다가 최대를 갱신했다면 고놈의 바로 상태 맥스 카운트랑 요 m 어레이가 바로 우리할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돌면 다시 원본 어레이를 복사해서 쓰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탐사를 진행할 요 시작 위치를 잡아주는 거고요. 자, 찜찜하시겠지만 뭐 요거 안에 뭐 패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도 되겠지만 이걸 짜야 된다는 의미로 빨갛게 그대로 두셔도 돼요. 자, 유물이 없으면 즉시 종료니까 자, 쭉 찾았어요. 종료 조건이야 나중에 해도 되겠지만 자, 유물이 없는 경우 턴을 즉시 종료하는 거죠. 끝내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마도 맥스 카운트가 0이었는데 하나도 없었다면 맥스 카운트가 여전히 0이겠죠. 자, 그래서 if 맥스 카운트가 0이라면 유물이 없는 경우죠. 그러면 이때는 탐사를 즉시 종료해야 돼요. 다음 턴을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은 연쇄 획득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완전히 이거 이제 다음 단계로 해서 보시면 되겠죠. 연쇄 획득인데 보시는 대로 무한 루프 안에서 똑같이 카운트를 계산하고 여기선 그 대신 유물이면 클리어 해주는 게 생겼죠. 얘를 클리어 할 거다 말 거다 플래그 정도로 저희가 쓴다면 뭐 1 해주면 되겠습니다. 똑같은데 0으로 만드는 거 하나가 추가가 될 테니까. 자, 그래서 연쇄 획득에 대한 종류를 한번 만들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일 true로 돌려주고 자, 다만 이제 우리가 유물 개수 카운트한 걸 answer에 추가해야 되니까 자, answer는 만들었고 카운트에다가 세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찾은 게 맥스 어레이죠. 그럼 어차피 자, 이게 끝난 다음 턴으로 가면 어레이에서 또 시작을 하니까 우리가 어레이에다 연산을 해두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뭐 그걸로 해도 상관없겠지만 이런 건 복사해 주셔서 다시 이걸로 시작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상은 다시 어레이로 쓰고요. 모든 연산이 끝나서 다시 올라가면 어레이에서 그 다음 턴을 시작하니까 그 연속선상도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카운트를 해야죠. 템프에다가 카운트 앤 아직 안 짜서 없군요. 클리어 위에서 만든 거를 해야죠. 어레이에다가 그 대신 클리어는 할 거다. true. 별도의 함수로 만드셔도 돼요. 근데 똑같을 테니까 하나의 함수로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은요. 얘도 마찬가지로 연쇄 획득인데 없으면 자, 근데 없는 거 체크하지 않았나요? 이거는 연쇄적으로 하다가 없을 때까지 하는 거죠. 우리 아까 얘 본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턴에 아예 시작도 하기 전에는 턴 전이지만 끝내는 거고 이건 연쇄적으로 하다가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없었다면 이미 여기서 끝났겠죠. 연쇄일 때를 찾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t가 0이면 요 while문을 나가야죠.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냐면 연쇄 획득을 종료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 거냐? 다음 턴으로 가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건 찾은 다음에 바로 비교해 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자, 브레이크까지 해주고 그 다음은요. 이제 채운 다음에 연쇄적으로 해줘야죠. 자, 채운 다음에 t에 대한 처리도 여기서 해줘야 되겠네요. 자, 우리가 여기 카운트. 자, 그래서 카운트에다가 플러스 이퀄 요 t를 해줘서 정답에 추가할 즉 발굴한 획득한 유물 개수 누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나온 다음엔 answer에다가 저거 적혀 있을 때 그냥 보겠습니다. 요 카운트 값을 어펜드 해주면 턴별로 나오는 걸 찍는 거니까 연쇄 획득에서 나온 걸 추가해 주면 되겠죠. 자, 이번 턴 연쇄 획득한 개수 추가 턴별로 찍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큰 거 중심으로도 이렇게 한번 맞춰 보시고 앞뒤를 뭐 디버깅도 보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중간중간 살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자, 누적을 했고요. 그 다음은 여기 있네요. 어레이의 0값을 요 순서였죠. 위로 올라가는. 자, 그래서 0인 값 ARRA 0값인 리스트에서 순서대로 추가. 여기 아이고 다졌네. 이 순서대로죠.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그냥 팝해버리는 게 우리 파이썬 생각하면 더 심플할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요 폼은 돌 때만 처음에 주의하시면 되겠죠. J를 이렇게 J는 0부터네요. 0부터 5까지 개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I가 밑에서부터니까 4부터 0까지니까 이렇게 하나씩 빼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0인 경우에 넣어주는 거니까 자, ARR에 IJ가 0이라면 그 자리에다가 요 리스트에 있는 걸 하나 빼는 거죠. 앞에서부터. 자, 리스트에 0번에 있는 걸 그냥 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덱스를 따로 관리하면서 빼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파이썬이니까 뭐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크게 한번 보는 거죠. 자, 보시면 제일 먼저 탐사 진행할 위치를 찾으니까 맥스 값인데 회전 J, I 순서로 찾고요. 그렇게 해서 찾았다면 M 어레이하고 이런 데서 저장했죠. 자, 만약에 없다. 그럼 턴 즉시 종료하는 거죠, 전체. 그래서 20턴을 해라. 근데 중간에 끝났으면 중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0이 아니라면 즉 획득했다면 여기서부터 실제로 획득하는 거예요. 이건 후보를 찾는 거고 시작할 위치를 여기서부터 연쇄 획득을 해서 요 카운트만큼을 더했다면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금 우리가 어레이에서 처리를 했죠. 그 다음 턴으로 가면 다시 0으로 한 다음에 어레이 처리하고 요걸 반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을 보시고 이런 중간에 M 어레이나 어레이 같은 걸 막 찍어서 살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심플한 로테이트를 먼저 짜고 그 다음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테이트는 여기
우리 회전시킬 어레이하고 스타트의 스타트 J 기준이죠. 자, 이거는 우리가 자, 그냥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앞에서 한 대로 자, 입력시킨 다음에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2, 30초 친 것 같은데, 자, 회전시킬 거를 복사해요. 뉴 어레이에. 그리고 우리 범위, 요 회전시킬 범위만큼을 돌면서, 자, 기준은 시작 ij의 ij만큼 sij의 값만큼이고요. 나머지는 요 크기에서 뺀 부분입니다. 메이즈 러너나 이전에도 굉장히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코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슬라이싱으로 아마 설명드린 부분도 있을 텐데 편한 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방법 다 알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정말 많이 한 90도, 90도 회전하는 시계 방향 회전하는 동작이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도 이전에 여러 문제에서 설명드린 게 있으니까 그거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count and clear라는 건 이렇게 생긴 거죠. count and clear로 해서 어레이, 우리 회전시킬 어레이와 그 다음에 클리어를 할 거냐 말 거냐, 클리어 플래그 같은 걸 보겠습니다. 클리어가 true면 클리어 찾은 애들을 다 0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이 경우 3개 이상 0으로 클리어 시켜주는 동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모양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죠. 쭉 가다가 미방문 값이면 같은 값들일 때 BFS로 채워버린다. 뭐 제기 DFS로 해도 상관없는데 BFS로 저희가 많이 풀기도 했고 커지면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걸로 하겠습니다. 다만 BGTD는 얘가 가지고 유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BGTD를 5 곱하기 5니까 5 곱하기 5짜리를 만들어 주고요. 굳이 뭐 패딩이나 이런 걸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치나 이런 것들을 다 똑같이 쓰고 있으니까. 자, BGTD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는 카운트 앤 클리어는 보면 결국은 개수를 리턴해 주는 거죠. 3개 이상인 걸 누적한, 아까 같으면 뭐 7 이런 걸 누적해 줬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회전시킨 위치에서 그 값을 살펴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합칠 값이 필요하겠죠. 카운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for 전체를 순회하면서 해야 되니까, 자, i를 0부터 5, for j도 0부터 5. 자, 그래서 미방문인 경우 같은 값이면 fill BFS로 치는 겁니다. 정말 많이 했던 거니까 이 정도만 하고 하겠습니다. 즉 if v의 ij가 미방문이라면 개수를 누적해야 되니까 그냥 템프를 하나 하겠습니다. 자, BFS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그러네요. 여기서 해야 되네요. 얘도 일반 BFS가 아니라 근데 뭐 어쨌든 똑같을 것 같습니다. 자, 얘도 어레이에 어레이는 받은 거니까 이름이 이제 다르니까 그냥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BGT도 넘겨줘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IJ 위치도 넘겨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클리어 할 거냐 말 거냐 도 넘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순서는 어레이 그냥 이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까먹지만 않으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스타트 IJ로 거기서 쓸 거고 나머지는 요 순서로 쓴다. 그럼 결국은 요 어레이에서 BGT도 미방문이고 같은 값이면 쭉 찾고 그게 3개 이상이면 요 플래그에 따라서 0으로 만드느냐 유지하느냐 그리고 그 개수를 리턴해주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요 하나하나를 거기서 해주는 거죠. 이때마다 보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가다가 얘는 하나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가다가 4개야. 그럼 4를 리턴하는데 클리어 플래그가 있다면 얘를 0으로 만들고 리턴해 주는 게 되겠죠. 그래 지우는 작업을 할 테니까. 근데 얘는 여기서도 쓰고 여기서도 쓰니까
네, 똑같은 함수 두 개를 만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냥 이름은 그냥 BFS로 하겠습니다. BFS and clear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겠네요. 자, t를 만들었고요. 이 t를 어쨌든 누적해 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count 플러스 equal t. 네. 또는 네, 그냥 바로 누적해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네, 카운트에다가 괜히 모양이 이상하니까 그냥 한 줄 더 쓰겠습니다. 중요한 것도 아니니까. 카운트를 몇 개인지를 찾아서 네, 그거를 뭐 0이면 어차피 누적 안 될 테니까 누적해주고 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끝나면 네, 요 카운트를 리턴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BFS는 지금 여기서 스펙이 정해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자, 뭐냐면 이동 위치가 즉 같은 값이면 네, BFS 즉 Q에 넣고요. 같은 값이면 되는 거고 클리어에 따라서 즉 3개 이상인 경우 네, 리턴하고 클리어 시켜주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요걸 이제 완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BFS 함수인데 array visited start I start J 그다음에 clear flag 네,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BFS는 저희가 정말 많이 풀었기 때문에 자, Q 생성하죠. BETD는 뭐 만들 필요 없네요. 자, Q에다가 초기 데이터 집어넣어 주고요. 네, SI, SJ 집어넣어 주고 BETD에 네, SI, SJ에다가 네, 1이라고 표시해야죠. 지금 뭐 뻗어나가는 게 아니니까 그냥 개수만 누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냐? 카운트도 만들어야 되겠네요. 카운트는 0이고 카운트를 1 증가시키겠습니다. 자, 여기다 굳이 Q 만들고 해도 되는데 생성, 초기, 그 다음에 Q 돌리고 제가 하는 그 동작을 아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Q 데이터가 있는 동안 네, 현재 커런트에다가 네, Q에 있는 걸 팝하죠. 네, 덱 쓰셔도 됩니다. 당연히. 자, 네 방향, 미방문. 조건이 맞으면 이 조건이 뭐냐면 같은 값이면 네, 방문하는 거죠. 자, 그래서 di dj를 상하좌우 네 방향 네 방향 범위 내 미방문 네. 갑자기 마이너스를 적으니까 범위 내가 떠오르네요. 상, 하, 네, 좌, 네, 우. 네, 그냥 여태까지 했던 똑같은 조건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 많이 있어요. 자, 거기서 next ij가 ci 더하기 di, cj 더하기 dj. 자, 다음 좌표 계산하고 뭐 했어요? 범위 내. 자, if 5보다 작고 0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고 자, 네 방향 다 했죠. 범위 내 미방문 v에 ni nj가 미방문이고 자, 조건은 같은 값이면이죠. v에 v가 아니죠. array의 현재 위치 네. array의 다음 위치 네. 그걸 다시 치면서 디버깅 하기는 너무 제가 싫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INJ 범위 내 미방문 네, 조건 즉 같은 값 조건에 맞으면 자, 요 동작이죠. Q에 넣어주고 네, visited 표시하고 저거랑 똑같았어야 돼요. count 1 증가시켜주고 요 작업을 네,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아이고 클리어 추가하겠습니다. 놓고 네, 클리어도 해야 되겠네요. 자, 어떻게 되냐면 3개 이상이면 클리어도 하고 리턴도 해야 되죠. 네, 클리어는 일괄적으로 좀 이따가 넣을게요. 자, 만약에 카운트가 3보다 크면 즉 네, 유물이면 네, 리턴도 해야 되고 플러스 클리어 이퀄 1이면
0으로 클리어. 그러니까 이게 이때 바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끝나봐야 할 수 있으니까 카운트 개수가. 그래서 물론 0보다 크면 뭐 CI, NI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무식한 방법을 쓰겠습니다. 제가 많이 쓰는 파이썬의 장점이죠. 셋을 하나 그냥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V 밑에 해주는 게 뭔가 느낌이 제가 느끼는 느낌이 똑같기 때문에 셋에 SISJ를 추가하고 셋에 NINJ를 추가하고 이 좌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셔도 될 거예요. 이 이상인 경우에 막 하는 여기서부터 플래그 만들어서 하는. 근데 파이썬에서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유물이면 카운트를 리턴 하는데 자, 만약에 클리어 플래그가 1이면 클리어 해라 0으로 초기화해라 라는 조건이 있다면 셋에 있는 것들을 해주면 되죠. for ij 자동으로 didj가 나오네요. 하나씩 꺼내서 arr에 ij 위치를 여기다가 0이라고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리어랑 상관없이 플래그랑 상관없이 카운트를 리턴해 줘야죠. 아니라면 카운트가 2나 1이라면 0을 리턴해 줘야죠. 이때는 점수가 없는 거니까. 좀 명확하게 적기 위해서 사실 else를 안 해도 되지만 리턴이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물이면 3개 미만이면 0 리턴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크게 보죠. 나중에 고려해서 좀 지저분해졌네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기존에 있는 BFS랑 너무 똑같기 때문에 자, 만들어서 초기값 넣어주고 하나 꺼내서 네 방향 상하 좌우 범인의 미방문 조건에 맞으면 아까도 봤었죠. 똑같이 해주고 다만 셋도 넣어줘서 유물인 경우에 리턴도 하지만 혹시 클리어 플레이가 있다면 클리어 시켜준다. 요 셋이 하나씩 더 추가된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디버깅 안 하기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실행을 시켜보고 안작성한 부분 없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키니까 아이고, 자, 요 에러 메시지가 나오면 아시는 것처럼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인트는 인터러플이 아니다. 레인지가 빠졌나 보네요. 여기. 저런 몰상짓한 짓을 누가 했네요. 그래서 요 동작이 가는 거고, 자, 실행을 해보면 그렇죠. 답을 안 찍었네요. 그렇습니다. 자, 앤서를 했으니까 우리 답 출력하는 방식이 턴별로 찍는 거였기 때문에 턴별로 공백을 가해서 찍는 거니까 앤서를 그냥 팩해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프린트 보시면 17이 나왔습니다. 뭐 뒤에 것도 해보고 싶지만 맞다고 믿고 일단 제출한 다음에 안되면 그 다음에 디버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실행을 한번 시키고요. 테스트 케이스는 맞았으니까 제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간 이동하도록 하죠. 자, 맞았던 걸 다시 푸는데도 기쁘네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건 시간적으로는 전혀 많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그래서 드리고 싶느냐, 물론 이건 약간 쉬운 난이도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즉 어렵지는 않지만 차분히 하나하나 하지 않으면 당연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탑다운으로 또는 함수 단위로 제일 위에 있는 구조를 찬찬히 잘 설계를 하고, 두 번째, 거기서 사용된 함수나 아니면
블럭 같은 거를 또 침착하게 작성을 하시면 동작이 안 돼서 디버깅을 할 때도 의미가 있고요. 함수 단위면 그걸 디버깅 하시기도 나쁘지 않죠.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